원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금과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국룰인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유뚱입니다. 오늘은요,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시납 비과세 요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요 2억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1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월 적립식 보험은요, 매월 내시는 우리 저축형 상품에도 한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17년 4월부터 1인당 150만원 이하로 준비를 해라, 그래야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 10년이 지나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건 모두한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을 유지를 해야 1억이든 월 150만원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점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주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하고 답을 한번 해드리면서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보험의 과세와 비과세입니다. 세금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비과세는 이제 세금이 없다는 말이고, 과세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과세가 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냐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금과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국룰인 거 아시죠? 이자 소득은 15.4%를 떼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이고요. 그런데 간혹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 전체 다 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원금이 벌어들인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과세는 이자만 과세하겠다는 소리죠. 자, 두 번째로 추가 납입도 과세가 됩니까? 자, 일시납 1억, 월납 150만원 비과세 한도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추가 납이냐 아니냐를 묻고 따지지 않고 저 기준을 넘으면, 그 기준액에서 기준을 넘으면 과세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봐야 알겠죠? 어떤 분이 50만원을 가입하고 10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 자, 그럼 15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다? 당연히 비과세겠죠? 그러면 60만원을 내고 12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 이건 합산이 이제 180만원이니까 과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내가 추가 납입은 갯돈 탈 때 또는 목돈이 생길 때마다 넣겠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넣겠다는 분들, 이럴 경우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월 50만원씩 내시는 분이 반기별로 600만원의 보너스를 받아서 내시려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1년에 600만원 내고 추가 납입 600만원 두 번 해서 1800만원을 채운다면 말이죠. 자, 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목돈 넣으셔도 되는데요, 월 150만원 넘어가면 과세됩니다.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과세가 됩니다. 연 뭐 1800만원 한도 상관없이요, 매월 150만원이 넘으면 과세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분은 600의 목돈을 넣으면 과세다. 100만원만 넣으실 수 있는 거죠. 이건 근데 솔직히 문제 안 되는 거죠. 600만원 매월 쪼개서 100만원씩 두면 되잖아요. 네? 있으면 쓰신다고요? 그럼 뭐 금을 사놔야 되나? 일시납의 경우에는요, 5천만원 또는 플러스 5천만원 추납이면 1억이니까 비과세겠죠. 그럼 1억을 일시납으로 내고 5천을 추가 납입하면 1억 5천이니까 과세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럼 과세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언제 내냐는 건데요,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0대 남성이 500만원씩 10년을 낸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내는 분들은 좀 흔하진 않겠죠? 그래도 좀 제가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500씩 해봤습니다. 자, 500씩 1년이면 6천이죠. 10년을 내면 6억입니다. 원금만 6억. 억소리 나네요, 진짜. 6억이면요. 자, 표를 보면요, 우리가 과세되는 시점은 76세가 되시고, 무슨 말이냐? 원금이 6억이니까 6억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원금을 넘어서는 연금을 받아가야 과세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76세까지는 정해진 연금을 그대로 수령하시다가요, 6억이 넘는 76세부터는
이자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15.4%를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복잡하신가요?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금을 연금액으로 다 돌려받는 그 시점부터 세금을 낸다. 자, 월 500은 계산하기 쉬워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지 부담을 갖거나 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볼까요? 그럼 과세를 최대한 피하고 싶은 그런 방법이 있을까? 당연히 모두들 피하고 싶어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월 180만 원을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50만 원과 30만 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두 개로. 180은 그대로 가입하면 나중에 원금 시점에 모두 과세가 되니까 150은 비과세로 30만 원은 과세로 이렇게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이 시납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을 가입하고 싶으면 뭐 예전에 17년도 4월까지는 2억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이제는 1억이 한도기 때문에 1억과 1억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1억은 비과세, 또 다른 1억은 과세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자를 수령하는 그 시점부터 말이죠. 이것은 보험의 비과세 관련 문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알려드린 그런 정보 내용으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저한테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제 설계사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도를 꼭 아셔야 되고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따로 가입해야 유리하다.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이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좋은 정보 내셨다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또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자, 인생은 역시 한방이죠. 일시납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